OPD의 라디오 카페 사랑방 인터뷰 함께합니다. 따뜻한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 이 카페 사랑방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밝은 미래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죠. 오늘 아주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전북 경찰청장이신 강왕수 청장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라디오 카페 스튜디오에는 처음이신데 우리 청장님은 참 방송에 어떤 최적화되어 있으신 그런 청장님이 아닐까.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이 도민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자, 지난 6월 22일에 제34대 전북 경찰청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벌써 부임하신 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2일 날 34대 전북 경찰청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벌써 5개월이 거의 다 됐습니다. 6개월째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전라북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이제 우리 경찰 입장에서 선거 관련된 사범, 그리고 또 집회 관련된 사항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일반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대단히 보람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5개월 됐는데 전라북도 치안이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게 도민 입장에서 우리 전라북도 경찰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평온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일단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우리 5천여 전북 경찰 동료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이 참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도민들이 아마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치안에 있어서 이제 피부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강왕수 청장님은 고향이 전북 익산이십니다. 우리 전북 어느 방송이 또 존재하고 있는 익산 출신이신데 30년의 정적을 깨고 이 고향인 전북에서 최초의 치안감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전북청장으로 부임하셨을 때 좀 각오가 더 남다르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고향 전북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이제 정부의 인사 발령을 받고 제가 한 35년 전에 전라북도 초임으로 경위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8년 근무를 하고 다시 치안감 승진해서 이제 서울, 제주를 거쳐서 다시 전북으로 왔는데 사실은 전북청장이 어찌 보면 공직 생활의 마지막 도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또 저한테는 큰 보람이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려오면서 마지막 정말로 그리고 도민들이 좀 느낄 수 있게 이런 치안 행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에 이 지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 꼽으신 게 바로 우리 강왕수 청장님은 교통 정책을 좀 꼽으셨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계시는지요? 저희 경찰이 수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범죄와 관련돼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부터 또 우리 도민들이 어떤 범죄로부터 또 보호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 네. 소통 뭐 이런 부분이 우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었고요. 예. 그 중에서도 아침 때 그 출퇴근 시간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사실은 5분, 10분 정도 이 차가 정체가 되면 예. 낮에 느끼는 거하고 아침 출근 때 느끼는 거하고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학생들 아침 때 학교로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 시간대만큼은 예. 우리가 전라북 도민들이 좀 느끼게끔 네네. 이런 어떤 교통 정책을 좀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게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보통 경찰관들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차가 많은 곳에 경찰관을 배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 중에서도 정체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경찰력을 배치하자.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배치되는 경찰관을 전주 같은 경우는 완산경찰서, 덕진경찰서, 각 경찰서에서 교통경찰관 배치하던 것을 우리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를테면 차가 밀린 곳에는 바로바로 경찰관을 이동해서 소통을 시키고 또 차가 소통이 좀 괜찮은 곳은 경찰관 배치를 좀 미루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교통경찰관들 거의 교통관제센터에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해서 경력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5분에서 좀 어떤 게 많게는 한 15분, 20분까지도 출퇴근 시간이 좀 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좀 덧붙여서 이 교통소통 정체 원인이 꼬리물기에 있다. 그리고 꼬리물기를 실제 많이 꼬리물기가 이루어지는 그 교차로를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니 조금만 관심 가지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신호 체계를 한 3초에서 5초 정도만 늘려줘도 꼬리물기가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꼬리물기 이런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물론 단속하기 전에 도민들께 충분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곳곳에 프랜카드도 개첨을 하고 현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단속 위주라기보다는 경찰관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질서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면밀히 그 시간을 좀 분석을 잘해서 이 도민 여러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운행에 있어서 어떤 체감을 확실히 느끼게 그런 교통 정책을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참 좋죠 지금. 괜찮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하고 1개월, 2개월 지났을 때 그 주변 분들이 요새는 출퇴근하는데 교통 경찰관도 보이고 실제 많이 좀 덜 정체가 되던데 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달, 두 달쯤 되니까 이게 효과가 좀 있구나. 그걸 제가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도민들, 시민들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그런 교통 안전 문화에 이 정착이 되는 것 같고. 그겁니다. 그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교차로에서만큼은 꼬리물기가 안 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걸 하자. 단속보다는 일단 먼저 홍보를 좀 하고 또 계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의식을 좀 이렇게 도민들이 좀 갖게끔. 근데 지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생들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런 고등학교 몇 군데를 저희들이 익산에 한 군데, 전주에 두 군데, 군산에 한 군데 4개 학교를 저희들이 뽑아서 실태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데이터도 좀 모아보고. 네. 근데 이 부분만 고치면 되겠다. 이 부분만 고치면 학부모들이 학생들 그 태워다 줄 때 불편함이 없겠다. 네. 그걸 우리하고 자치단체하고 예. 교육청하고 또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네 군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네. 군데는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힐이 조금 걸리는 거. 이를테면 그 유턴 코스도 좀 만들어서 예. 그 학부모들께서 학생들 하차시키고 그렇죠. 바로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을 해봐서 네. 효과가 있다 그러면 네. 내년에는 한두 학교 더 늘려서 네. 그리고 또 몇 군데 더 늘려서 이렇게 좀 정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세밀한 현장 행정을 또 보여주시는데 또 이 강왕수 청장님은 교통 정책뿐만이 아니고 이 전북 도내에서 정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해서 굉장한 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가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이스피싱에 네. 대해서는 열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건 뭐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그건 자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네. 이유는 네.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약 1.6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1.6건이 발생을 하는데 피해 금액이 4,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북 도민들께서 하루 자고 나면 네네. 전라북도 도민 누군지는 모르지만 4,300만 원씩 돈을 뺏기는 겁니다. 예.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예, 예. 이게 뭐 한 일주일 그러는 게 아니고 1년 12달 네. 4,300만 원씩 돈을 뺏기는 겁니다. 네. 이게 다른 데 거주하는 분들도 아니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막자. 예, 근데 예. 사실은 이걸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못 막으면 예방이라도 좀 하자. 우리 스스로 좀 잘 견뎌보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경찰, 금융감독원, 네. 그다음에 은행, 네.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네. 저희들이 피해 사례도 설명도 좀 해주고 예, 또 예. 사회적 약자, 예를 들면 그냥 쉽게 피해를 보기 쉬운 계층들도 취약 저희들이 계층들 초청을 있죠. 해서 네, 네. 실질적으로 왔던 어떤 그런 앱, 문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화면에 띄우고 네. 이건 다 보이스피싱입니다라고 설명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전라북도 각 경찰서에서도 예. 또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관련 은행에 가서 좀 네. 고액 인출자가 오면 예.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면 우리가 가서 네. 그분이 진짜 이게 그 말이 그렇지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아유, 정말 큰 재산이죠. 누구 돈인지는 네. 모르지 그게 무슨 돈인지 모르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진짜 나이 드신 분이 딸 시집 보내려고 매일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모은 돈, 네, 이 네. 돈을 뺏기는데 우리 경찰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북 경찰이 3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네. 의심하고 전화 끊고 신고하고. 그러니까 그 약간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112에 신고를 해주면 예, 예. 저희들이 나가서 예, 예.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설명도 좀 해주고 그렇죠. 의심스러우면 네. 확인도 해주고 네. 이렇게 하는데 아까 4,300만 원씩 저희들이 매일 그 피해를 보고 있지만 또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5천만 원도 저희들이 돈 붙이려고 하는 것을 예방한 사례 매일 예방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예방하는데 일조하신 우리 도민들께는 네. 저희들이 감사장도 주고 또 신고 보상금도 드리고 네,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도 예방하기 위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 스토킹 범죄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스토킹 범죄는 이제 제가 경찰청에서 근무할 때부터 관련 업무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와서 스토킹 범죄 대응하는 걸 쭉 보니까 예. 전라북도는 감히
예. 제가 봤을 때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 신고가 한 30% 정도는 오늘 현재 늘었습니다. 네네. 작년에 740여 건인데 올해 작년에 330건 정도, 예. 올해 한 730건 정도 이 정도는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늘어난 이유, 신고가 늘어난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찌됐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많은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전에 그냥 참고 넘어갔던 것을 지금은 바로바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이 신고 사건을 그 분리 조치하고 통신 제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예. 과연 피해자가 안전하냐. 그 피해자 안전에 저희들이 네.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예. 스토킹 범죄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 안전과 보호가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고 건수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고 바로바로 해결할 어떤 방법을 경찰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예. 우리 전북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라디오 카페 사랑방 인터뷰 강왕수 전북경찰청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어떤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좀 내부 이야기를 좀 전해 듣고 싶습니다. 취임하고 6개월 지나셨는데 전북경찰청의 어떤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수평적인 문화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셨다고 하던데 이유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경찰 조직이 원래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그렇습니다. 사회. 예. 그리고 경찰 조직이 탄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경찰 조직의 계층 구조는 안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찰을 오래 하다 보면 예. 사고 자체도 경직될 수밖에 없겠다.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찰 근무를 오래 한 분들 보면 예. 그걸 좀 느끼거든요. 예. 느끼는데 이제 그런 것만큼 지금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이면 네. 이제는 뭐 그 계층적 어떤 그 권위적 그런 구조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게 제가 전북청장을 와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네네. 어찌 보면 전체 사회적 흐름이기도 하다. 네네. 그래서 청장과 우리 직원과의 관계 설정은 네. 편하게 하자. 편하게. 예. 그 대신 근무는 좀 이렇게 좀 예. 업무적으로는 좀 열심히 잘하고 네. 직원과 청장 또 예. 우리 직장 동료 상하 간의 관계 설정은 유연하고 편하게 하자. 네. 그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네. 저부터 그렇게 실천을 하고 네. 또 제가 여기서 28년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든 지금 현 청장에 대한 어떤 예. 패턴들은 알고 있을 거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시행을 하면 직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동의는 할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과 격이 없는 그런 문화만큼은 네. 좀 만들자 네. 해서 처음 와서부터 시행을 해보니까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예. 우리 내부 분위기를 판단해서 가끔씩 얘기해 주는 거 들어보면 그래도 예. 굉장히 그 조직 내 분위기는 예.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네네. 또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그래도 예. 좀 굉장히 평안하다 뭐 그런 정도는 제가 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무기간 확립은 확실히 세우되 내부적인 분위기만큼은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 그래서 아마 일선에서 경찰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치안 서비스를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 내부가 좀 그 소통이 네. 편하고 예. 잘 되어야 네네. 그 현장에서 그 집행하는 우리 일선 동료 직원들이 예. 우리 도민들, 주민들 만날 때 편안합니다. 네네. 이게 청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권위적으로 느껴지면 예.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좀 타파를 하자. 예. 그냥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오랫동안 그 경찰 조직이 계급 사회여서 딱딱한 그런 사회였는데 청장님 바꾸신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어색하고 적응해 못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네, 처음에는 약간 그런 부분들 예. 제가 느껴요. 그 대표적인 게 예. 예를 들면 뭐 1층 카페 가면 예. 직원들이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시고. 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후딱 네.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먼저 나옵니다. 네네. 한 번, 두 번 이렇게 예. 하다 보면 이제 예. 카페에서 자주 봐야 예.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겠구나.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거죠. 왜 그 재밌는 이야기로 청장님이 자주 가시는 식당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잘 안 가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요새는 네. 구내식당을 처음 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처음 왔을 때보다는 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벌써 경찰 생활이 30여 년이 지나셨죠? 34년 예. 했습니다. 34년. 오늘 뭐 이제 대화의 그런 인터뷰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양한 일들과 또 사건들과 마주하셨을 텐데 혹시 뭐 이 시간에 유독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그것도 결국 보이스피싱 얘긴데요. 아, 보이스피싱. 제가 제주청장 하면서 네네네. 보이스피싱 제주도에서 한번 네네. 우리가 진짜 근절을 해보자라고 네. 하는 마음으로 보이스피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마침 보이스피싱을 검거한 사람을 감사장을 주기 위해서 저하고 이제 같이 근무하는 동료 계장하고 차 타고 가는데 네. 그 동료 계장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예. 여성분이 네. 딱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장한테 그 여성 그대로 있으라고 해라. 그리고 상황실에다 연락해서 네. 우리 직원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예. 보내서 파출소로 모시고 가서 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네, 그 네. 2천만 원. 네. 그 내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예. 새를 산대. 새. 새. 근데 저게 무슨 돈이냐고 얘기를 하더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그 자기 딸 시집 보내려고 매달 60만 원씩 넣었던 돈을 네. 해약을 해가지고 네. 그걸 갖다 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 집주인이 경찰관.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분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마우니까 네. 울면서 예. 그래서 참 이건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운 일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그 다양한 사건과 정말 기억에 남는 일들을 펼치면서 30여 년이 넘는 경찰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이후에 퇴직하시게 되니까요. 이제 이후에 어떤 그 제2의 인생길을 걷고 싶으신지 또 어떤 경찰 선배로 남고 싶으신지 이런 계획도 슬슬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경찰을 1년을 하다가 퇴직을 해도 네. 꼭 앞에 붙는 게 전직 경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근데 뭐 저는 30몇 년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 네. 그 전직 경찰이라고 하는 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없어질 수가. 예. 그래서 퇴직하고 후배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네. 제가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그런 경찰 선배로 좀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대학에서 네네. 우리 경찰이 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네. 진짜 경찰의 어떤 참모습 아니면 네네. 경찰이 돼서 국민들께 이렇게 보람을 주고 나도 나름대로 어떤 존재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제 후학 양성을 위해서 그렇죠. 뭔가를 이제 계획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진정한 경찰의 참모습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어떤 경찰 홍보대사가 되시겠다는 말씀을 좀 들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학생들 진짜 좀 예.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 네. 느꼈던 그런 것들 좀 알려주고 네, 또 네. 경찰에 지금보다 지금 뭐 대학생들 경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네, 네. 눈에 보이는 정도 네, 네. 좀 더 깊게 알려줘서 그런 어떤 젊은 유능한 직원들이 경찰에 많이 들어와야 네, 네. 국민들로부터 신망 예. 그다음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비난은 받지 않는 예, 예. 신뢰감을 갖는 그런 경찰들이 좀 많이 우리 경찰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뭐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로는 비난의 화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북 경찰의 수장으로서 참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이 아 경찰청장 인터뷰야 그러면 어떤 치적 수치만 얘기하다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따뜻한 이야기를 이렇게 경찰로부터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확인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 어느 방송을 통해 들으시는 전북 도민 여러분들에게 전북 경찰청장으로 전해주고 싶으시는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전북 경찰이 뭐 사실은 부족합니다. 네.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번에 어떻게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치안 행정을 할 수 있겠냐. 예.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갖지만 네. 한 번에 다 우리 경찰이 도민들의 그 마음을 다 평온하고 편안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네. 하나하나부터 진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경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하다 보면 예. 그 신뢰도가 뭐 1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그러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어찌됐든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안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네. 우리 경찰이 때로는 뭐 격려도 받고 때로는 예. 비난도 받지만 예. 그건 전부 우리 경찰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도민들이 일상을 좀 평안하고 네. 지금처럼 좀 안정되고 네. 할 수 있도록 우리 5천여 전북 경찰 그리고 네. 저부터 예. 앞장서서 고향인 전북에서 네. 네. 그리고 저도 퇴직하면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더 따뜻하게 우리가 도민들을 잘 보필하고 모시겠다는 네. 말씀을 오는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다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경찰이라는 어떤 조직과 경찰관이라는 이미지가 좀 딱딱하고 다가서기 힘든 그런 조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감동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카페 사랑방 인터뷰 오늘 따뜻한 이야기 지금까지 강왕수 전북 경찰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